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세션에 이어 오늘도 나르시시즘, 자기 애적 경향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나르시시즘, 자기 애적의 기본 개념과 유래, 그리고 왜 이 주제가 현대의 부부관계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지를 잠시 살펴보았지요. 또 방송 마지막에는 DSM-5TR 기준을 바탕으로 우리 안에 어떤 자기 애적 성향이 있을 수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도 잠시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나르시시즘, 자기 애성이 실제 우리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두 가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overt 유형, 즉 외현적 자기애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covert 유형, 즉 내현적 또는 취약성 자기애입니다. 이 두 유형은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물론이고 본인조차도 자신의 패턴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요, 뿌리가 같고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외현적 자기애는요,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전형적인 자기애의 나르시시즘의 모습입니다. 자신감이 넘쳐 보이고 자신의 성취와 능력을 강조하며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표현합니다. 이런 분들은 스스로를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끼고 자신이 또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신에게 조언을 하거나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객관적인 충고로 받아들이기보다 공격으로 느끼고요, 바로 방어하거나 반격하는 모습을 보이기 쉽습니다. 반대로 covert narcissism, 내현적 또는 취약성 자기애는요, 훨씬 더 조용하고 간접적입니다. 겉으로는 매우 겸손하고 조용하고 자신감이 또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유형을 자기애라고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다. 사람들이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나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반복되면서 깊은 서운함과 상처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요, 수동적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말은 괜찮아 라고 하지만요, 태도나 분위기에서는 분명히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하고 갑자기 대화를 피하거나 감정적 거리를 두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두 유형은 겉으로는 이렇게 다르게 보이지만요, 사실 뿌리는 같습니다. 바로 취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자아 구조입니다. 이 취약한 자기감이 두 유형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미안해 라고 사과하기 어려움입니다. 진정으로 I'm sorry, 미안해요 라고 사과한다는 것은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다. 내 자신이 부족할 수 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위죠. 그러나 나르시시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인정이 단순히 실수를 인정하는 차원이 아니라 자기 존재 전체가 위협받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면 마치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고 열등해지는 것 같고 상대에게 완전히 진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어 미안해요, I'm sorry 라고 사과할 수 있는 말은
할 수 있지만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외연적과 내연적 자기의 성량이 높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깊은 심리적 어려움입니다. 미안해요라고 말하는 것도 쉽진 않지만 혹 I'm sorry, 미안해라고 해도 진정한 사과를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요, narcissistic rage입니다. 한국어로는 자기 애적 심한 분노이고, 이것은요 자기 개념이 위험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과도한 감정 반응입니다. 자기 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은요 사소한 비판에도 자기 애적 분노를 경험하고 표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화나 짜증이 아니라 가까운 관계에서 누군가 자신을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기대에 어긋난 반응을 보일 때 나타나는 아주 강렬하고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말합니다. 외현적 자기의 유형은요, 이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며 표현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거나 상대를 비난하거나 공격적인 말투로 심하게 화를 냅니다. 코버트 유형, 내연적 치약적 유형은요, 또한 가까운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아주 강력하고 즉각적인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는 직접적으로 소리를 지르지는 않지만 갑자기 마음을 닫아버리고 대화를 끊고 감정적으로 철수해 버릴 수 있습니다. 즉 조용한 분노, 수동적 공격성으로 패시브 어그레시브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해서 때론 둘 다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감정의 뿌리는 동일합니다. 무의식 깊은 곳에 나는 부족하면 안 돼, 나는 틀리면 안 돼, 나는 무시당하면 안 돼, 이런 두려움이 마음 깊은 곳에 본인도 잘 모르게 무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하기 때문에 작은 지적이나 조언조차도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순간 이렇게 강렬한 방어 반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narcissistic rage라고 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패턴은요, 부부관계에서 여러 갈등을 일으키는데요. 외현적, 자기 애성이 강한 유형과 함께 사는 분들은 아이고, 대화를 하면 늘 나를 비난해요. 내가 말을 하면 말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나를 항상 가르치려고만 해요. 그리고 절대 사과를 안 해요. 라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코버트, 취약성, 자기애성이 강한 유형과 함께 사는 분들은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면서 마음은 닫혀 있어요. 왜 대화를 나랑 말을 안 하려고 셧다운 됐을까? 왜 이유 없이 멀어질까? 내가 있어도 못 본 척 할까? 등 위와 같은 혼란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론 조용한 사람이 별일 아닌 일에 갑자기 크게 격노하고 화를 내어서 큰 상처를 배우자가 입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본 자기 애적 성향이 나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떠올랐다면은요, 그건 나에게도 건강하지 못한 자기 애적 성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내가 부족한 점이나 병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더 건강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지요. 내가 어떤 패턴으로 반응하는지 알게 되면 관계 안에서 반복되던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변화의 가능성도 열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조용히 권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 내 모습과 조금이라도 닮아있는 부분이 느껴지셨는지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부모가 없었고 우리가 완전한 세계에 살고 있지 않기에 우리 모두는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지 않으려 했던 두려움들,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 또는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깊은 수치심, 그리고 나도 모르게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만들어진 이 무의식에서 작동하는 나를 보호하려는 방어 패턴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자리가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치유는 단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구하고 회복을 위해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관계에서 나도 참 힘들고 또 상대가 많이 괴롭고 힘들다면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회복의 자리에 시간을 투자해 보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 작은 결단이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큰 열매로 이어질지 기대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과 평안, 또 작은 회복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안에 혹시 내 안에 상처나 어려움으로 알게 모르게 형성된 자기 애적 경향이 좀 성향이 높아서 내 주위 사람도 힘들고 나도 관계에서 힘들다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회복의 자리에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기프트 전문 상담소와 기프트 전인 코칭 전문학교의 닥터 리리아 전이었습니다. 샬롬.